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배변 훈련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체 그림이 딱 잡히실 거예요. 배변 훈련은 단순히 변기에 앉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신호들이 바로 아이가 보내는 엄마, 나 이제 기저귀 뗄 때가 되었어요 라는 신호이니.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여러분, 배변 훈련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름 배변 훈련 시도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무작정 여름이니까 시작하자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여름이 좋은지, 그리고 여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배변 훈련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체 그림이 딱 잡히실 거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여름에 배변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름철 배변 훈련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시도하기가 쉬워요. 내복 입고 그 위에 바지까지 입는 겨울보다 여름에는 반바지 하나 또는 얇은 레깅스로 가벼운 옷차림이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리고 올리는 연습을 하기 훨씬 쉽습니다. 배변 훈련은 단순히 변기에 앉는 게 다가 아니에요.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고 휴지로 닦은 후에 바지를 올리고 손을 씻는다까지 이 전체 과정을 스스로 해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옷이 가벼운 여름에는 이 일련의 과정을 아이 혼자 시도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쉽기 때문에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배변 훈련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팬티 생활을 연습하기가 좋아요. 여름에는 집에서 팬티만 입고 지내거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생활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아이가 몸의 신호를 더 잘 느끼고 화장실까지 걸어가서 변기에 앉아보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저귀 대신에 팬티를 입으면 소변을 봤을 때 축축하고 불편한 그 감각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저귀는 소변을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좀 잘 못 느끼지만 팬티는 다르죠. 아이는 축축해서 불편하네, 다음에는 화장실 가야겠다 라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몸으로 배우기도 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기저귀를 빼버리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건 뒤에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만 여름은 팬티 생활을 시작하기도 좀 쉽고 몸의 신호와 배변 후 이 감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화장실 습관을 익히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절임은 확실합니다. 여름철에 배변 훈련 해야 하는 세 번째는 젖어도 체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배변 훈련 초기에는 실수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여름에는 옷이 젖어도 추위로 감기 걸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부모님도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 배변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활동량이 늘어 방광 조절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아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은 아이가 몸을 많이 움직이고 물도 많이 마시게 되죠. 그러면 화장실 신호를 자주 느끼고 그만큼 연습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자, 여름철 배변 훈련 해야 하는 마지막 5번째 이유는요, 뒤처리가 쉽고 부모의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실수로 옷을 적셔도 얇은 여름 옷은 빨리 마르고 세탁 부담도 좀 적어요. 이불, 두꺼운 외투, 여러 겹의 옷을 세탁해야 하는 겨울보다 여름은 세탁과 건조가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면 아이에게도 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배변 훈련을 진행할 수 있어요. 부모가 여유로워야 아이도 편하게 시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들로 여름 배변 훈련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보내는 준비 신호입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가 무조건 지금 당장 배변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배변 훈련 준비 신호가 보인다면 꼭 여름이 아니어도 배변 훈련을 시작해야 하고, 여름이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첫 번째는 기저귀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마른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변이나 대변을 보기 전후 스스로 인식한다. 세 번째는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화장실이나 변기 또는 언니 오빠나 부모님이 용변을 보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다섯 번째는 바지를 내리고 올리는 걸 조금씩 시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저귀를 불편해한다. 이 신호들이 바로 아이가 보내는 엄마, 나 이제 기저귀 뗄 때가 되었어요 라는 신호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배변 훈련의 시기와 방법, 주의점까지 알려드릴게요.
배변 훈련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생후 15개월에서 18개월 무렵부터 자율신경계와 대소변 조절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변 훈련은 최소 18개월은 지나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18개월부터 시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마다 발달 시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가 준비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방금 제가 그 체크리스트 6가지 알려드렸죠? 거기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체크 항목들이 보이면 배변 훈련을 슬슬 시작해도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배변 훈련 시기는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 내 아이의 발달 시기에 맞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완료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아이마다 기질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며칠 만에 끝나는 아이도 있고 6개월 이상 걸리는 아이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배변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단계는 변기, 응가, 팬티와 친해지기. 배변 훈련을 떠올리면 부모님들은 기저귀 떼기에만 초점을 두시는데 말 그대로 이건 훈련이에요. 아이가 지금까지 자기 평생 기저귀에만 쉬를 해왔기 때문에 낯선 변기에 갑자기 쉬를 시도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변기의 친근감을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아기 변기를 준비해서 앉아보기, 물 내려보기, 휴지로 닦아보기, 엄마 아빠가 변기 쓰는 모습도 관찰해보기, 또 인형으로 배변 놀이하기 등 이런 즐거운 놀이로 접근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이는 기저귀 안에서 뭔가 나오는 느낌은 알아도 실제로 쉬나 응가를 눈으로 보는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막상 변기에서 배변에 성공해서 자기 몸에서 나온 낯선 무언가를 딱 보면 덜컥 겁을 먹고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질의 아이들은 더 예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 놀이, 그림책, 응가 스티커와 같은 걸로 이 응가, 대변이라는 대상 자체와도 좀 친숙함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팬티와도 친해져야 해요. 변기 연습 잘하고 기저귀를 떼고 설레는 마음으로 팬티를 딱 입혔는데 의외로 팬티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대소변은 충분히 가릴 수 있는데 팬티는 안 입겠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 놀이하듯 기저귀 위에 팬티를 입어보는 연습도 꼭 해주세요. 자, 2단계는 응가, 쉬 표현 방법 알려주기. 아이가 스스로 쉬하고 싶어, 응가하고 싶어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알려줘야 해요. 아직 언어가 완벽하게 트지 않은 시기라면 아이 발달 단계에 맞는 몸짓 말도 괜찮습니다. 놀이 시간에 일상에서 쉬, 응가 표현을 자주 묻고 들려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할 점이 있어요. 표현 방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용변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이들은 아직 마려운데 나올 것 같다, 급하다, 나와버렸다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미 실수를 하고 나서 엄마 쉬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때 왜 자꾸 실수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하고 답답해서 훈육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훈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직 몸의 신호와 표현을 완전히 연결짓지 못한 배워가는 중인 단계라고 여겨주셔야 합니다. 자, 3단계는 소변텀에 맞춰 화장실 데려가기. 배변 훈련의 핵심 포인트예요. 아이는 아직 용변 의사를 표현하기도 구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소변텀이 됐을 때 부모님이 먼저 화장실로 데려가서 변기에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엔 신나서 따라가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귀찮아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그림책을 보여주거나 물을 스스로 내려보게 하거나 손을 즐겁게 씻어보게 하는 등 이 흥미 요소를 함께 넣어주셔야 합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데려갈 필요는 없지만 쉬를 하지 않더라도 텀이 될 때마다 변기에 앉아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기억해 주시고요. 10번 데려가서 1번 성공하고 그러다 2번, 3번 성공 횟수가 늘어나면서 아이는 몸으로 배워요. 아, 이 정도 느낌이면 변기에 앉았을 때 쉬가 나오는 거구나를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워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소변텀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기저귀를 갈아준 시간부터 기저귀가 젖은 시간까지의 간격으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기저귀 선 색깔이 바뀌었는지 자주 확인해 보시고요. 대략 1시간 정도 소변텀이라면 기저귀를 갈고 45분에서 50분 정도 지났을 때 변기에 데려가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셨다면 그 시간을 좀 당겨주시고요. 자, 4단계는 10번 정도 성공하면 드디어 기저귀를 빼주세요. 기저귀가 젖지 않은 상태로 변기에서 10번 정도 성공했다면 이제 기저귀를 빼고 팬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적응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5번 정도 성공했을 때 바꿔주셔도 돼요. 변기와 응가에 충분히 익숙해졌고 표현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성공 경험도 쌓였다면 기저귀를 떼도 아이가 크게 놀라진 않아요. 다만 아직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아이를 안심시켜 주시고요. 한동안은 소변텀이 됐을 때 아이가 놀고 싶어서 쉬 없어 라고 해도 잘 달래서 변기에 앉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배변 훈련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점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기저귀를 벗겨두지 마세요. 실수를 반복해서 아이가 좌절하거나 쉬 응가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거나 벗겨둔 상태에서 화장실에 잘 가다가 다시 바지를 입히면 배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상한 패턴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기질에 따라서 이 방식도 잘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경험이 충격으로 남는 아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젖은 기저귀를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기저귀가 찝찝하고 불편하다라는 걸 느껴야 배변 훈련이 잘 진행돼요. 젖은 기저귀에 아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스스로 불편함을 못 느껴서 훈련 준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평소보다 더 자주 갈아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밤 기저귀는 따로 접근하세요. 낮 기저귀를 뗐다고 해서 밤 기저귀도 바로 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저귀가 젖지 않은 날이 최소 5일에서 10일 정도 지속되면 그때 밤 기저귀를 빼주세요. 밤 기저귀는 특정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기, 저녁 시간에 수분 섭취 좀 조절하기,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기, 요 정도로 일단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서두르고 재촉하고 훈육한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배변 훈련은 자존감, 사회성,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를 주면서 진행하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아이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름철 배변 훈련이 왜 유리한지부터 시작 시기, 4단계 방법,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주의점까지 전부 정리를 해봤고요. 꼭 기억하실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준비가 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아이가 준비됐다면 여름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가장 편안하게 도전할 수 있는 계절이라는 것 오늘 영상으로 잘 아셨을 겁니다. 배변 훈련을 돕는 구체적인 놀이 영상은 서브 채널에 올려두었으니 더보기 정보란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